안녕하세요. 지식과 역사의 깊이를 탐험하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지표를 넘어 우리 모두의 삶과 직결된 어쩌면 조금은 무거운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환율입니다. 최근 뉴스 화면에서 1,400원을 넘어 1,500원을 향해 가파르게 치솟는 원달러 환율 그래프를 보며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1997년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아픈 기억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당시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우리 사회에 조용히 퍼지고 있습니다. 한때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에 좋다는 말도 있었지만 이제는 옛말이 되었습니다.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 구조상 환율 상승은 곧바로 수입 물가 폭등으로 이어집니다. 당장 우리가 매일 넣는 자동차 기름값부터 식탁에 오르는 수입 과일과 식자재 가격까지 환율은 보이지 않는 손처럼 우리의 지갑을 얇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우리의 원화 가치가 이토록 흔들리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시작해 정부가 고민하는 대책까지 가능한 한 쉽고 깊이 있게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경제의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중요한 지식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경제에 특별한 재난 상황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환율은 이토록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온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기 위해선 먼저 우리 돈, 즉 원화의 가치가 왜 약해졌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통화량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시장의 사과가 너무 많이 풀리면 사과 한 개의 가격이 떨어지듯 시중의 원화가 너무 많이 풀리면 돈의 가치, 즉 구매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총 통화량 M2은 지난 몇 년간, 특히 최근 4에서 5년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2,000조 원 남짓이었던 통화량은 현재 4,300조 원에 육박합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죠. 이렇게 단기간에 돈이 풀린 배경에는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고 특히 하락하는 부동산 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막대한 규모의 대출과 정책 자금 공급이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 역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막대한 달러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속도와 규모입니다. 달러가 풀린 속도보다 우리 원화가 풀린 속도가 훨씬 더 빨랐고 그 증가율도 더 높았습니다. 결국 원래 1달러와 1,000원으로 교환되던 비율에서 우리 돈이 훨씬 더 흔해졌으니 이제는 1달러를 얻기 위해 1,300원, 1,400원을 줘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손에 쥔 돈의 가치가 녹아내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원화 가치가 약해진 두 번째 핵심 이유는 바로 금리 역전 현상입니다. 돈은 본능적으로 더 안전하고 더 높은 이자를 주는 곳으로 흘러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경제 상식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받는 미국 달러의 기준금리가 현재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에서 가장 큰 A은행, 미국은 연 4%의 이자를 주고 그보다 작은 B은행, 한국은 연 2.5%의 이자를 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어느 은행에 돈을 맡기시겠습니까? 당연히 더 안전하고 이자도 많이 주는 A은행을 택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신흥국인 우리나라가 선진국인 미국보다 항상 금리가 높았습니다. 그것이 자본 유출을 막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상식적인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미국이 가파르게 금리를 올리는 동안 우리는 국내 경제에 미칠 충격을 우려해 금리를 충분히 따라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보다 우리나라의 금리가 더 낮은 금리 역전 상태가 역사상 유례 없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국내의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 원화를 달러로 바꾸어 미국으로 떠나갔고, 이 과정 자체가 달러의 가치를 올리고 원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이 곧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로 버텼지만 그 기대가 점점 약해지자 이 금리 격차는 이제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통화량 증가와 금리 역전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약화시키는 가운데 최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결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자본의 순유출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반도체와 자동차 등을 팔아 무려 820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쉽게 말해 외국에서 82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는 뜻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많은 달러가 국내로 들어왔으니 달러가 흔해지고 환율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은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 주식, 예를 들어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주식을 사기 위해 투자한 돈이 무려 700억 달러가 넘습니다. 또한 국내 대기업들은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로 가져오지 않고 현지 생산 법인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무려 490조 원에 달합니다. 경상수지 흑자로 들어온 달러는 서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와 기업들의 해외 자산 축적으로 인해 더 큰 규모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달러를 구하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는 환율을 계속해서 밀어올리는 강력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벌어온 달러가 우리 금고에 쌓이기는커녕 스쳐 지나가기 바쁜 상황인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와 한국은행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은 없는 것일까요? 이론적으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보유한 달러, 즉 외환 보유고를 시장에 풀어 달러 공급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외환 보유고는 국가 경제의 최후 보루와도 같습니다. 시장 개입을 위해 달러를 계속 소진하다 보면 외환 보유고가 줄어드는 모습 자체가 국제사회에 한국 경제가 위험하다는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해 자본 유출을 가속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환율 방어를 위해 상당한 외환 보유고가 소진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대책은 금리 인상입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문제라면 우리도 금리를 올려 그 격차를 줄이면 되지 않겠냐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지금도 높은 금리 때문에 수많은 가계와 기업들이 이자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린다면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고 경기가 완전히 침체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환율을 잡으려다 경제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직접 개입도 금리 인상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꺼내든 마지막 카드가 바로 국민연금의 활용입니다. 천문학적인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을 통해 환율 시장에 영향을 주겠다는 구상입니다. 최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보건복지부, 그리고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사자협의체가 가동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어떻게 활용하여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통화 스와프입니다. 국민연금은 약 700조 원이 넘는 해외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투자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막대한 양의 달러를 사들여야 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달러 수요를 부추겨 환율을 올리는 주된 요인 중 하나입니다. 통화 스와프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 가서 달러를 사지 않도록 한국은행이 직접 금고에 있는 달러를 국민연금에게 빌려주는 것입니다. 즉, 국민연금이 가진 원화와 한국은행이 가진 달러를 서로 맞바꾸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외환시장에서 왕손이라 불리는 국민연금이라는 거대한 달러 수요자가 사라지게 됩니다. 시장의 달러 수요가 줄어드니 자연스럽게 환율 상승 압력도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두 번째 방법은 조금 더 복잡한 환해지, 해지입니다. 이 개념이 다소 어렵지만 환율 문제의 핵심이기에 최대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해외에 투자할 때 우리는 투자 수익률 뿐만 아니라 환율 변동에 따라서도 추가적인 이익, 환차익을 보거나 손실, 환차손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달러에 1,400원일 때 1달러짜리 미국 주식을 샀는데 나중에 주식 가격은 그대로지만 환율이 1,500원으로 오르면 주식을 팔아 원화로 바꿀 때 100원의 환차익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환율이 1,300원으로 내리면 100원의 환차손을 보게 되죠. 환해지란 이러한 환율 변동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 미래의 특정 시점에 특정 환율로 거래하기로 미리 계약하는 금융기법입니다. 놀랍게도 국민연금은 그동안 통계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이러한 환해지를 거의 하지 않고 환율 변동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채 투자를 해왔습니다. 정부의 구상은 바로 이 국민연금에게 환해지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은행과 미래의 달러를 팔기로 하는 선물한 매도 계약을 맺으면 계약의 상대방인 은행은 미래의 국민연금으로부터 달러를 받아야 할 위험을 피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달러를 미리 빌려와 현재 시장에 팔아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시중의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하는 행위 자체가 그 규모만큼 시장에 달러를 푸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아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국민연금은 오직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수익률을 최우선으로 독립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또한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가리는 돌려막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단기적인 환율 방어 수단이 아니라 국민연금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관리 체계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한편에서는 과도한 환율 변동이 결국 우리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피해는 국민연금에게도 돌아올 수 있으므로 연금이 시장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재반론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국민연금 활용 방안은 그 효과에 대한 기대와 국민의 노후 자금을 동원한다는 비판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치솟는 환율의 배경에 놓인 복잡한 실타래를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 미국과의 벌어진 금리 격차, 그리고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많이 빠져나가는 자본 유출이라는 구조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우리는 지금의 위기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외환보유고 활용, 금리 인상, 국민연금 동원 등의 대책들은 저마다 심각한 부작용과 딜레마를 안고 있어 어느 하나 쉬운 선택지가 없습니다. 환율은 더 이상 경제 전문가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산 가치를 결정하고 우리의 소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국가 경제의 명운을 좌우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상황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앞으로 펼쳐질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하는 지혜일 것입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경제의 흐름을 읽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소중한 지식을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